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소크라테스 철학적 검토가 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화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갔던 일화를 꺼냅니다. 그 신전 입구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카이레폰은 단순한 궁금증 하나를 안고 신전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오라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현명하다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일 뿐인데. 그는 오라클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말은 틀릴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이 신탁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전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정치가, 예술가, 장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정말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탐색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문제는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건축에는 능하지만 그 지식이 정의나 진리에 대한 판단 능력까지 준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착각을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만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들통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분노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토론을 좋아했지만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실을 파고들었고 때론 사람들의 무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매료가 되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토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을 졸고 있는 말을 쏘아서 자극을 주는 말파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말이 깨어나는 건 진리를 향한 깨어남이며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물론 깨어난 말이 말파리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자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아테네가 패하면서 아테네 민주 정치는 무너져갔고 독재적인 과두정과 선동적인 주부 정치가 엎치락 뒤치락하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당시 아테네는 추첨제로 공직자를 뽑았고 다수결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전하게 이끌려면 숙련된 선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선장을 추첨으로 뽑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것이었죠. 그의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당시 아테네 민주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그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점이죠. 사람들은 점점 그를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이었지만 아테네의 체제나 종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에겐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사상을 품은 대가로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사회의 과학적 사고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